독종 제2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된다. 기존에 없던 독한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독한 놈이었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제2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한 달 만인가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네.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런가요? 자, 우리가 1화 방송이 되고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말요? 게시판 글 보셨어요? 리얼리? 본방사수 안 하셨나봐요, 조은미 전문가님. 좀 봤는데 네. 반응이 많이 좋았는지. 네, 반응 정말 게시판 뜨거웠어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반응 좋아서. 리얼리? 네, 봄 개편 맞이해서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또 이제 시작을 하자고 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뵙네요. 네. 봄이네요. 옷을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네. 패션 리더. 멋있네요. 멋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멋져요. 네. 자, 오늘은 좀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돌아가면서 네. 매주 이렇게 자리가 이제 쉽게 대체가 보면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말하면 수남에 타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 네, 옆자리를 수납네. 차지하기 위한 세 남자의 고군분투? 뭐, 예, 그거하고는 예. 자, 또 독종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2화 독종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독종 또 독한 종목 진단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사연을 듣고 저희가 독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게시판을 보면서 또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녹화를 하고 또 토요일 날 방송이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또 저희끼리 또 토론한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종목 진단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독신녀입니다. 저희 엄마는 경제방송 매니아시라 저에게 종목 추천을 종종 하십니다. 엄마의 추천으로 2013년 3월 삼성 엔지니어링을 13만 9천 원 20%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삼성그룹 주니까 안전하다 싶어서 가지고 있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건희 이슈도 있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요? 주식 보유 비중은 60%, 현금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장기 보유 가능하고요.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끝인가 봐요. 첫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네. 30대 중반의 독신녀라고 하시네요. 엄마의 추천으로 종목을 이번엔 들어가셨네요. 예. 13만 예, 9,000원? 때면은 상당히 네. 좀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예. 2013년 한 4월 정도 네. 예,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지금 두 가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독신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있다가 그 40대 독신녀까지 가실 수 있는 아주 위기 순간까지 가셨고 이런 거를 뭐 간략하게 말하면 뭐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시고 싶어요. 아, 그새 또 이거 정리하셨어요. 네. 아시겠죠? 네.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셨습니까? 볼까요? 어설픈 추천, 네, 모녀지간에 모녀지간 호적 정리. 호적 정리됩니다, 이거 진짜. 가족끼리는 주식을 네. 아시는 분들만 뭐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은 어머니가 지금 보시면은 경제방송 보셨단 말이에요. 네. 저 경제방송도 종류가 많지만은 그 중에 진짜를 보셔야 되는데 좀 안 좋은 걸 보신 것 같아요. 토마토 TV를 안 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이 독신녀잖아요. 네. 이거 호적 정리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호적에서 파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아시겠죠? 저한테 너무 가까이 되시니까 무섭네요. 독신녀시죠? 아, 독신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자, 건설주들 조윤구 전문님 최근에 좀 실적 쇼크 많이 벗어났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어머니가 떨어질 걸 알고도 추천을 한 게 아닐까는 이유가 30대 독신녀니까 엄마에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떨어질 걸 알고서 추천을 보통 그 다음에 순서가 아까 말한 대로 호적 정리인데
보통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진짜 죽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떨어질 주식을 추천해주면 되거든요. 네. 뭐 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떨어질 주식을 추천. 약간 분위기 약간 그런 것 같고 네. 건설주는 그래요. 사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주가막 수십만 원 하던 때에도 늘 한결같이 하던 말이 있었어요. 자기 회사 주식 사지 말라고. 그리고 최근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직 멀었다 갈 길이. 예, 실적이 나와봤자 예전처럼 이제 화끈하게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기가 막 이렇게 숫자로 뭐 다 디테일하게 사실 이게 분석을 하는 이 방송 스타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 투자 기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6자릿수 주가 회복하려면은 못해도 한 2, 3년까지는 기간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13만 원 올라가기에는 2016년까지는 기약이 없다고 일단 봅니다. 장기 보유가 일단 가능하다고는 하셨어요, 시청자님이. 근데 2, 3년이면 너무 이분이 괜찮아요. 장기 보유가 가능하시다고요? 네. 그럼 뭐 계속 독신녀지 뭐. 계속 독신녀로 가야 돼.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이게 해결돼야 시집갈 것 같아요. 네. 이 장기 보유 자체가 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응을 하지 않아서 네.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건데 이게 회복이 되려면 거의 100%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원금 회복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는 기다려보자. 얘기거든요. 만약에 네. 초반에만 좀 대응을 했었어도, 그죠? 손절 라인이나 기준까지 정해서 대응을 했었어도 이런 불상사는 좀 막았을 텐데, 더군다나 비중이 60%예요. 네. 아니 20%. 20%. 비중이 60% 아니에요? 비중 20%고요. 주식을 예. 보유하고 주식인. 있고요. 저는 이게 네네. 비중 60%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20%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번 반등 구간에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장기 보유를 하시더라도. 생각에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네. 지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좀 물타기를 해서 좀 단가 늦어. 낮추면 안 돼요? 네. 안 돼, 늦었어요, 안 된다, 너무? 이거. 늦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게 네. 되면은 평균 단가가 내려오지도 않고 잘못 걸리게 되면은 또 여기서 네. 정확한 분석을 뭐 계속 되겠지만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잘못하게 하면 평균 단가만 낮추지는 못하고 네. 자금만 실탄만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분 진짜 간다니까요. 이분의 해결 방법은 네. 간단해요. 40% 현금 있잖아요. 네. 40% 현금 있으면 저는 앞서 조용구 전문가 님께서 얘기했던 걸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는 후배가 현대건설 쪽에 다니는데 네. 정말 힘들어해요. 실제로 임원에 있으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임원이라서. 그래서 돌아가는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많이 힘들어요. 그나마 지금 살아나고 있는 애들이 좀 지방 쪽에 있는 그 건설사가 그나마 이제 미분양이나 이런 것이 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은 많이 힘들고 그나마 저는 이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40%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 주도 섹터, 주도주 매매해서 수익 난 거 가지고서 차라리 이 주식을 오히려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축소해가는 식으로 가는 게 더 그 현실적이지 않나. 해결 방법은 이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영구 네. 전문가님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뭐 팔아야죠. 뭐 그냥. 팔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물타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저도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물려 있는 주식을 이제 손실을 확정짓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물을 탈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타는 이유는 단가를 낮춰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 관점인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물을 탔을 때 얼마가 올라갈 것인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물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론이 없이 단순하게 물을 탄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고 물을 타면은 비중 자체가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뭐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서 물을 타가지고 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괜히 이 종목으로 물을 탄다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종목 그리고 이건 어차피 실패한 케이스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종목을 찾아서 또 현재 구간에서 20%든 30%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새롭게 사야 포트폴리오도 분산되고 이 한 종목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정도 보면은 이분이 지금 사셨던 부분을 이렇게 보면 어머니도 경제방송의 매니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이 어머니가 추천을 하고 했던 부분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르젠바이잔의 국영 석유공사 네네. 거기에 수주를 땄다 그 얘기 때문에 이게 반짝하고 한 2, 3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지금 사신 것 같거든요.
그 날짜하고 비교해서 그 금액대를 보시면 이게 딱 하루예요. 네. 그리고서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게 음봉이 떨어진 날입니다, 이날이. 그래서 140을 방어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야장군이 말하니까 또 확인하셔야겠죠. 확인하시다 보면 쌍바닥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 경제방송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쌍바닥으로 인식했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매수 사인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머니도 너무 앞뒤 안 가리시고 방송의 매니아라는 부분이 하고 따님도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현재 현금 비중 40% 갖고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면 이분이 이 60% 지금 한 40% 정도 손실이 나 있지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을 다른 종목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쪽에서 뭐 10%든 20%든 수익이 나면은 전체 에버리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에 듣기만 하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의 현금 비중 40%는 자기 돈이 아닌 상태에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장기 보유도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아까 조영구 전문가도 이것은 뭐 2016년까지 안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2016년까지 2년입니다. 그럼 2년 안에 이 40%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같으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차라리 그 공부를 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해보고 정확하게 공부도 좀 해보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죽어도 100년이고 200년, 300년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금 급하다고 독신이잖아요. 시간도 많잖아. 자꾸 독신의 포인트를 맞추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2년에 한 1, 2년이든 공부를 쭉 해보시고 내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남은 이 현금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40% 손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끌어올릴 것인지 전략도 세워보시고 그런 걸 해야지 무턱대고 뭐 이것도 이분 또 분명히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엄마가 또 하나 가르쳐 줄 거라고 또? 엄마가 추천하는 거 빼고 사면 되죠. 엄마를 근데 믿지 그 말자. 종목이 또 이렇게 되는 날에는 이거 진짜 호적 정리 들어간다니까? 네. 법원에서 만나요. 엄마 이렇게 된다니까. 저는요, 이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5월 20일 며칠 전에는 8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중 최고가를 다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왠지 모르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서 그 야전문 전문가에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필요한 자세고 마인드인데, 근데 이걸 질문했다는 거는 혼자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이거거든요. 만약에 2년 동안 공부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2년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주식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이쪽에서 깨지기도 하고 거기서 막 부딪히는 과정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서 받을 것이냐, 만약 이 종목이 아니라면 비중을 축소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일단 이분은 이게 더 현실적인 대답인 거죠. 현실적인 대답은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게 지금 네. 답답하긴 하지만 장기간 보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답답할 거예요. 그죠? 많이. 근데 장기 보유하면 안 됩니다. 일단 주식. 제 입장에서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등시 분할 매도를 해서 일단 현금을 비중을 축소하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그럴까요? 전체 흐름 맥락을 봐서는 일단 5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60%.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지금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2007년도 이후에 건설 경기가 위축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하냐가 문제인데 세월호 사건도 났고 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세월호 사건 나오고 나서 보면 경기 소비 위축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오는 충격은 아마 한 2분기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되고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반등시 뭐 이건희 이슈도 있다는데 이분 그렇게 믿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네. 뭐라고 아직 계신 분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등시 매도를 해서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박스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에서부터 5만 원에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종목은. 공부를 안 했어요. 박스 대응을 하면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당장의 해결책을 한 9만 원 이렇게 올라가시면 좀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 한 9만 원 정도까지 가시면 실질적인 손실은 한 30%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9만 원 정도 지금 8만 5,800원에 끝났으니까 여기서 9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시면은 분할로 해서 좀 철수를 좀 하시고 네. 다시 기다렸다가 뭐 한 6만 원이나 5만 원 전저점이겠죠. 그렇게 되면 5만 원 정도 오시면은 한번 받아보시고 다시 그렇게 돼서 다시 9만 원까지 올라간다 박스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만 하더라도 자기가 잃은 돈은 다 거둘 수 있어요. 네, 요즘에 근데 이분 보시면요, 삼성그룹 주니까 안전하다 싶어서 가져갔다고 하셨거든요. 가져오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근데 지금 네,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 종목 얘기하는데 너무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절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종목 더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 이쯤에서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전문가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손실 손실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9만 원 선 전후에서 정리를 좀 해나가는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좀 분할로 해서 점검을 하신 다음에 다시 저도 장기 보유 반대. 20%에 대해서 장기 보유 반대.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그래도 해서 나머지 현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도 2, 3년 보유시 10만 원 선 전후라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대 수익이 너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찾는 거는 좀 사실 불가능하고 손실 인정하고 네. 또 아까 야정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네. 자기 자신만의 내공과 네. 그리고 어머니가 추천하는 종목은 가급적 안 사는 걸로 그것만 빼고 사는 걸로 이제 가족도 믿지 마십시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원래 것 주식은 가져간다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신 우리 30대 중반의 독신녀님, 우리 시청자님, 네, 앞으로도 토마토 TV 또 자주 시청하시면서 또 종목 진단 방금 또 전문가님들 의견이 비슷하네요. 진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미래 나노텍을 증권회사에 다니는 여동생이 태블릿 PC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추천을 해서 2013년 11월에 7,110원에 비중 35%를 담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나노텍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빨리 털어버리고 싶네요.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할까요? 자, 사연이 끝났네요. 이번엔 남성 시청자님이 주셨어요. 여동생이 추천을 했어요. 이번에는 또 가족이에요. 오늘부터 호적 정리하는 날이에요? 정리할 여동생이- 사람 많네요, 오늘. 네. 이번엔 미래 나노텍입니다.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죠. 네. 자, 먼저 조용구 전문가님, 작년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러게요. 작년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매수를 일단 한 거고 네. 지금은 이쪽 업종들이 분위기가 더 안 좋은 때고요, 사실. 네. 이렇게 봐야죠. 뭐 태블릿 PC든 스마트폰이든 일단 판매 단가가 지금 8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신제품이 나와도 갤럭시 S3가 S5인가요? 최근에 나온 게. 예. 그것도 지금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 단가가 낮아지면 뭐 제조업체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태블릿 PC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부품업체들은 좋은 건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 종목도 좀 밸류에이션 지금 한번 따져 보니까 결코 또 싸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뭐 말씀들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작년에 막 뭐가 좀 굉장한 뭐 대단한 이슈가 있는 것 마냥 시장에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고점 찍고 또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시끄러웠는데 뚜껑을 짠 열어보니까 실적이 이제 개판인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고 올라가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빨리 털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냥 빨리 털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 뭐 기다려봐야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이쪽 업종이 지금 다 침체 분위기라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빨리 털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데 네. 제일 먼저 털어야 될 게 먼저 있어요. 동생을 먼저 털어야 돼요. 또 준비하셨어요. 동생을 터세요. 동생을 먼저 털어야 돼요. 네. 하트가. 이 증권회사 다닌다잖아, 거기다. 네. 믿었겠지. 증권회사 다니니까. 믿는 덕에 발등까지 찍힌 거야, 이게. 남동생이었으면 옥수수를 털어버리는 그냥 해갖고 짤짤이 치는 거지. 원펀치 쓰리강냉이. 근데 지금 우리 같으면 구덩이 파다 묻어요, 이런 건. 네. 근데 이분은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2013년도 1월 그 직전에 2012년도 하반기에 14,000원까지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빼는 과정에서 보면은 작년에 10월 달에 한경에서 보면 기능성 필름 사업 분야 진출 뭐 이렇게 나왔고 10월 28일 날 뭐 머니투데이에서 미래나노텍 인더
아반티카의 46억 납품, 그다음에 뭐 중화권 매출 비중으로 20% 확대, 2013년 11월 18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호재적인 뉴스는 떴단 말이죠. 근데 종목은 계속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건 완전히 사기친 거거든요. 이거.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잡히면 구덩이 파서 무대돼 이 자식은. 정말 우리 시청자님이 이때쯤 매수하신 것 같네요. 이런 소식 이어지고 2013년 11월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013년 11월이면 어떤 재료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을 때냐면 미래나노텍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 장치 특허 취득 뭐 이래 가지고 앞에 거랑 맞물려서 이거 한 일주일에서 보시면은 시간대로 보면 2013년 10월 10일 10월 28일, 11월 18일, 11월 25일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 사이로 뉴스를 계속 터뜨렸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오래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 터는 종목입니다. 이거 설거지 들어가기 때 쓰는 방법인데 재료 띄우면서 계속 개인투자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투자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방송에서 좋으면은 그걸 긍정적인 뉴스만 접하려고 그러지 그 반대급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뉴스가 계속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다가 여동생이 증권회사 다니죠. 그 증권회사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필이 꽂혀갖고 딱 쏜 건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호재가 발생한 지점 예를 들어서 7,000원대 샀는데 호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아래로 6,500원 아래로 빠지면 그 주식은 무조건 쳐내는 겁니다. 호재가 나왔으면 미래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7,500원 올라가야 되는데 6,500원으로 빠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 기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 자체는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옛날에 아이폰 같은 게 넘긴 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전에 삼성이나 LG 같은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 정전 압력 방식 거기다 필름을 덮은 거거든요. ITO라고. 근데 이게 태블릿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용량에 맞는 크기에 틀린 이거를 가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좋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마치 어떤 그 가시화되는 데 있어서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데 있어서 좀 타격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92억 정도 손실이 났고 단기 순손실이 54억 났는데 손실 난 걸 떠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현금이 없어요. 이자 보상 배율이 지금 마이너스 2.1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마이너스 2.1.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라는 얘기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1,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 번 걸 고스란히 이자로 1,000원을 갚으면 그 이자 보상 비율이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지금 회사가 손실 났는데 이자를 돈을 빌려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조차도 빌려서 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 자체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지. 그럼 하반기에도 실적 회복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실적이 회복되더라도 나가는 비용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기준가가 6,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저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랑 보는 가격이 똑같네요. 저도 6,000원, 6,500원 썼는데 그게 제일 여기 현재 위치에서 이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측정했을 때 제일 합당한 그런 주가고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나가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50원 나와도 수익적으로는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길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매도가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동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엔 동생이에요. 잡는 거지. 내 동생 같았으면 여동생이라 안타깝네요. 남동생이었으면 그냥 노동찜질을 한번. 근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렇게 좀 종목 자체가 좀 심각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자, 의견도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래나노텍에 대한 의견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이건 매도하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왜냐면 이미 나갈 때 떨어질 때 14,000원에서부터 7,000원 떨어져서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설거지 했으면 어디 가요? 쓰레기통밖에 더 가. 그래서 여동생 추천으로 이제 미래나노텍 매수하신 남성분 지겨워서 빨리 털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동생을 먼저 터셔야 됩니다. 동생부터 털라고. 네, 일단 매도 지금 의견 똑같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한번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경제학과를 다니는 여대생입니다. 증권회사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최근 친구와 함께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에이블 CNC의 브랜드숍 이사가 비비크림 판매 3천만 개를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고 2014년 2월에 31,350원, 그중 15%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라의 비비크림을 쓰고 있는 소비자로서 에이블 CNC가 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도 가능하고요. 에이블 CNC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네. 자, 이 사람은 증권사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네. 그거 아까 그 앞에 여동생 똑같은 되는 거야, 이제. 과야.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똑같은 거예요. 과야. 네. 자, 이 사연은 빨리 끝냅시다 그냥. 뭐 증권사 들어가는 거 그리고 네, 이분도 네, 여대생인데 2014년 2월에 또 올해 들어갔네요. 그런데 제가 매수가 보니까요 31,350원. 근데 그 다음 달에 36,4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 고점에서 못 팔고 계속 들고 있었던 게 또 확인이 됐던 것 같은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이 기업은. 네. 자, 장기 보유 일단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또 적자 또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왔죠, 이 기업도. 네. 네. 5월 20일에 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자, 이 기업,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왜 이렇게 아니, 하락하고 생각을 있을까요? 해봐요, 생각을. 네. 이 주가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이 2008년도, 7년도까지만 해도 700원, 800원, 10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2012년도에 불과 4, 5년 만에 8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회사가 800배가 넘으면 거의 8,000배? 정도의 그 수익이 발생했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이 미샤 이거 이제 화장품이죠, 그죠? 네, 화장품. 그러면 여성용 화장품도 있고 남성용 화장품도 있긴 하지만 남성용 화장품이 매출은 아무래도 여성용보다는 떨어지죠. 전 남자가 립스틱 바르고 아이섀도우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적정 주가 찾지. 그러면 매출액이 안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그런 거 사가지고 바르고 다니면은 네. 그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는. 근데 이 그 회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뭐냐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주가가 과대 포장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또 이 주식이 얘도 지금 설거지야. 아까 말했듯이. 뭐 오늘은 다 설거지 주식들만이냐.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에이블 CNC라는 이 기업은 이 기업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외적인 요건들이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가 브랜드를 통해서 옛날에 하다못해 우리가 지하철에서도 살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아웃됐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게 거의 고가수로 해가지고 판매가 돼서 그 빈틈을 노려서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웬만한 이 고가와 그 비슷하다 보니까 요거에 열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정치권에 좀 압력도 있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에서도 판매도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는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포털사로 치게 되면은 최고로 지금 치는 게 누구예요? 네이버잖아요. 그쵸. 근데 네이버가 이전에는 1등이 어디였냐면 다음이었어요. 네. 근데 네이버가 다음을 잡아먹는 과정이 뭐였냐면은 네이버 주위에 있는 웬만한 신생 기업들 다 돈을 다 흡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첫눈이라는 이런 기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최고의 인재들을 다 흡수를 해버린 거죠. 경쟁사 자체를. 그걸 자기 파워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이버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매출도 잘 나갔던 거는 온갖 인재들 자기 편을 다 둔 거예요. 거의 복지 후생이나 그래서 하다못해 중소에서 5천만 원 줄 거 한 1억 주고 가족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인재. 이걸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구성하고 있는 쪽이 삼성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 다 흡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이블 CNC 혼자서 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마케팅으로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에이블 CNC라는 기업 자체는 혼자서 사업을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외적인 요건들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업계만의 그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죠, 계속해서. 조영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동일한 의견인 것 같고요. 네. 이 화장품이라는 게 이 저가 브랜드가 잘 나가긴 해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진이 제대로 이제 남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솔직히 저가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이 좀 있으면은 비싼 브랜드의 이 수입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화장품이라는 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더 하겠죠. 친구들끼리 모여있는데 싸구려 화장품을 쓰고 있으면 이걸
숨어서 이렇게 바르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비싼 브랜드 거 들고 있으면은 대놓고 바르죠. 여기 올려놓잖아요, 여기다가. 아니 네, 최근에 이런 좀 식으로.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또 여성으로서 화장품 저가 화장품도 좋은 게 많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좋은 게 많고 요즘에는 뭐 고가 화장품이라고 해서 또 좋은 거 쓰네 이런 분위기라기보다 저가도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또 근데 그 부분도 네. 있는데 옛날에는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애들이 저가 브랜드를 잘 취급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에이블 시엔스 혼자 독주했던 건데 지금 뭐 더 페이스샵도 LG 생활건강한테 넘어갔고 에뛰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가지고 있고 이니스프리 경쟁업체가 생기니까 자본력이 있는 상태에서 덤비는 거니까 네. 위축이 될 수밖에 쉽게 없는 말하면 거죠. 골목 상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골목 대기업이 상권,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 들어간 거 똑같은 겁니다. 남대문 시장 옆에다가 네. 이렇게 새로 뚫어버리면 남대문 나간다니까.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이분께서 어려워요. 어떡하나요? 이게 중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게 좀 얘기가 좀 빗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해외 쪽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그쪽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새로운 글로벌적인, 말로는 글로벌이야. 그러나 실질적인 거는 인바운드라고요. 국내 내수 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빵집도 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죠. 네? 그럼 작년에서 순대 만들려고 했던 거 알아요? 네. 무한 순대까지 만들어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이게 골목 상권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도 지금 자생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몸집을 하다가 보니까 뻗쳐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세포를 최하위 단위까지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는 그 서민층이 위치를 잡고 있어야 될 위치인데 거기를 때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도 결국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고사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1등 업계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침범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전혀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든다든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NC소프트가 지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야구 구단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대기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득권 세력이 삼성도 있었고 현대그룹도 있었고 엄청 많았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어떤 기득권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제조업이 아니라 IT라는 새로운 분야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룹을 이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어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중소기업을 우리가 고른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쉬운가? 어떤 쉬워요. 현재 상품 같은 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방 가면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방에서 뭐, 우리가 하다못해 뭐 부산을 간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뭐 대림산업이나 GS건설이나 이런 경우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자체적인 건설사를 더 우선적으로 보는 부산 사람의 특성이 있고요. 네. 대구를 가더라도 대구 지역 유지라고 해서 대구를 오랜 기간 동안 기반을 다져놨던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분양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일말의 그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네. 이분께서는 시청자님이 미샤가 비비크림 3천만 개 또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어떤 화장품 업계에서는 히트 상품 같은 게 나오면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히트 상품이 나올지는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게 예측을 지금 문제가 못하는 뭐냐면요. 거니까요. 이분이 지금 사셨던 부분은 비비크림이 판매가 3천만 개가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넘었다는 얘기인데 주가는 이미 그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호재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호재가 나오고 그 이후에 3월에도 갔어요. 36,400원까지. 그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올라갔었잖아요. 수익 구간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걸 네. 많이 팔았어요. 네. 근데 거기 많이 팔기 위해서 들어갔던 마케팅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을 못한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네. 1,000만 원의 매출이 생겨서 발생되는 매출하고 근데- 한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매출한 거하고 똑같이 매출은 1,000만 원이지만은 들어간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마진은 안 떨어지는 거지. 맞아요. 판매된 건 매출이잖아요. 맞아. 고정 네. 비용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3만 1,000원, 3만 얼마, 5천 원인가 6천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 딱 올려놓고서 실적 발표 바로 때렸거든. 맞아요. 그럼 거기가 V자로 이렇게 파인데요. 네. 여기다 뚝 떨어졌다가 쭉 올렸다가 실적 발표하고 그냥 때렸다고. 네. 이건 얘기하면은 속임수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지금 매수가 31,350원이고 현재가 23,350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매도 하나요? 이 종목도? 아니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쯤 매도하면 이 기업은 3분기 실적 발표된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3분기까지 네, 3분기 실적을 보고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케팅이나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네. 회수하기까지는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1에서 2분기 정도의 시간적인 텀을 둬야 돼요. 조금 더 지켜보자. 네. 그 조영구 전문가님은요? 저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25,000원, 7,000원 사이가 예, 적당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마냥 이제 히트 상품이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집 앞에도 맨날 보면은 1차선에 다 관광버스도 한 10몇 개씩 서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여기 회사에 히트 상품을 이제 이걸 다 쓸어갈 정도 수준의 파급력이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렵다는 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김수현이라는 그 별그대에서 히트친 그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갤럭시 S5를 중국에서 그냥 딱 들고 다니니까 괜히 그걸 사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또 마케팅이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네, 어떤 효과가 이제 나올 수도 돌파구가 있어요. 나오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지금.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 야장군 전문의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올라오는 대로 두들겨 패야지. 그럼 그냥 방법 없고 그냥 팔자 지금? 저라면은 지금 이분이 지금 비중이 얼마나 돼 있죠? 15%. 비중이 네, 15%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전체 비중에서 15%면은 그렇게 센 건 아닌데 31,000원에 사셨고 지금 현재 23,000원이면은 한 7,000원 정도 20% 정도 손실인데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전문적으로 여대생이라고 그랬죠? 네. 20대 초반이래요. 아, 지금 손실난 돈으로 비비크리 사면 평생 쓸 텐데. 그죠? 아, 근데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친구가 경제학을 하면서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것 같진 않아요. 즉, 주식은 경제학과 실전하고는 절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 대한민국 주식의 대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가는 거의 깨져 나가는 게 여기가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주식은 일단 반등시 매도가 맞습니다. 네. 맞고 아까 김정수 전문가가 말한 대로 뭐 2분기까지 보자, 3분기까지 보자 하는데 그때도 한 번 더 맞는다는 이건 못 일어나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2008년도에 700원짜리입니다, 주식이. 이게 8만 원까지면 거의 몇배가 올라간 줄 아세요? 100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 그러면 지금 상태라도 7,000원, 700원, 800원대 매수했던 작전 세력의 최초의 단계에 있던 애들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20배를 먹고 있는 거라고. 거기다가 계속 재료 띄울 때마다 밀어대기 시작하면은 개인 투자가들은 700원이나 800원을 생각하니까 8만 원에서 2만 원이 많이 빠졌겠지라는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계속 물려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1분기 때 실적 나오고 나서 더 빠진 거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서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올지를 사실상 또 몰랐던 것도 있어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다 털어버린 거죠. 다 손이 로스코스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게 2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실적이 향후에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일단 이것도 1분기 실적이 어긋난 거잖아요. 예상 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이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 되죠. 이 회사. 900억 정도 회사에 이게 23,000원이면 이게 액면가 500원짜리일 텐데요. 23만 원꼴입니다. 그럼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매출액이 높은 것도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액이 이거 10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예요, 이게. 근데 23,000원이면 액면가 500원짜리로 계산하면 이거 23만원짜리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5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000원이면 5,000원짜리로 한 사람이 23만원짜리예요. 매출액은 900억 정도고. 했을 경우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000원 이하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좋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5만 원인데. 이거 방송 보시고서 막 우실 것 같은데. 어떡해요. 여대생 20대 초반. 이게 20대 경제학과 학생이니까 네. 냉정하게 들으세요. 경제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주식을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경제학자들이 다 떼돈 벌었지. 경제학자들 떼돈 번 사람 봤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네. 또 진지하게 독했습니다. 무섭게 독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화나신 것 같아요. 네.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화 안 난 거라니까. 괜찮으시죠? 오늘 캐릭터가 그거잖아.
독한 네.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녹화가 길어지고 있어서 화를 네. 내시는 것 같은데. 네, 녹화가 길어져가지고. 아, 그러신 거예요? 술이 가야 땡기시나봐요? 자, 이렇게 좀 의견은 살짝 엇갈리긴 했어요. 좀 독하게 종목 진단 해주셨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또 우리 두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실적을 한번 좀 더 보자. 저는 보자는 게 무조건 아니고 반등시 올라온- 매도입니다. 올라오면 네. 매도하자? 비슷한 의견이에요. 약간 비슷하신 거예요? 제 의견도. 네. 저는 세게 얘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약간. 세게 이야기해주세요. 독한 종목 진단이잖아. 자, 초반에 그렇지 않습니까? 매도하고 빨리 다음 사연 넘어가자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연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TV에서 로엔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매수하게 됐는데요.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이거 말고는 제가 잘 아는 정보가 없어요. 우리 딸아이가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는 것만 알고 있네요. 올해 4월 25,550원에 20%를 담고 있는데요. 오래 보유할 생각은 없고 빨리 매도할 생각입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40대 주부님의 또 사연 들어봤는데요. 자, 이분께서는 4월에 매수하셨고요. 좀 투자 성향이 단기적이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익 구간이세요. 오늘 네. 현재가 29,400원이네요. 한 20% 정도? 네. 하셨나요, 그죠? 저번에 나왔던 비슷한 케이스네요. 봉사 문고리 잡은 케이스. 갑자기 한 달 전 기억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나면 좋은 거죠. 제가 어찌됐든 간에. 맞아요. 로엔 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자, 단기적인 성향이신데 언제쯤 매도할까? 그러니까 언제쯤 차익 실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요. 자, 먼저 야정문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주식은 음원 회사죠. 음원 회사. 나는요, 예? 오빠가 어디서 꼬랑지를. 좋은가?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어떡해 음원 회사요. 예? 오빠가 어디서 꼬랑지를. 좋은가? 별로예요. 잘 불렀어요. 얼굴 근데 빨개지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사신 금액이 25,000원인데 지금 29,000원에서 3만원으로 공격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슈팅이 걸리면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3만원 돌파 시점부터 20%니까 네. 분할로 해서 35,000원 선까지 끊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저 아래쪽부터 올라와 가지고 23,000까지 올라왔다가 10,000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튀어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23,000원 보면 왼쪽 어깨로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음원회사이기 때문에 아이유가 지금 초반기에는 좀 나왔다가 요즘에 좀 싹 들어가죠, 지금. 그죠? 그런가요? 아이유가 들어가고 있어요. 모르세요? 아이유 싫어하세요? 아니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유, 왜요? 아이유 신곡 나오지 않았어요? 삼촌 많잖아요. 좋아하시죠? 저는 나이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앨범 새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최근에. 이번에 네.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어떡해 발표한 거 같은데. 저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이유랑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이유요? 네. UI도 모르는데 내가 아이유를 내가 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별로. 그래서 근데 일단 돈을 놓고 게임하는 것입니다. 돈을 놓고 아이유를 보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놓고 우리는 게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가 돈을 얼마큼 벌든 뭐 하든 간에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냐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익은 20% 정도 나셨어요. 지금 10,000원대부터 해서 30,000원까지 공격이 들어와 있다면은 수익은 좀 나셨지만 30,000원에서 35,000원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할 매도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3만원 돌파하시고 3만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가신다면은 끊어내서 일단 현금화 하시고. 왜냐면 10,000원부터 시작, 다시 23,000원 갔다가 10,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눌림을 주고 지금 3만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바닥에서. 그죠? 10,000원에서. 근데 최초의 시점으로 보면 무지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또. 네. 최초의 시점으로 보면. 이게 옛날에 지구 레코드인가 그걸 거예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주가가 73% 급등했다고 합니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네. 어지럽나요? 네. 그러실 이거 것 보세요.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보시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야, 이 하늘 꼭대기에서 매달려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아픈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갈수록 그럼 나무 가지의 높이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도 중력의 법칙, 만율 인력의 법칙에 그죠? 의해서 떨어지는 가속이 붙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강한 거죠. 아까 두 번째 종목인가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 그런 거입니다. 8만 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땐 순식간에 그냥 반토막 내버리잖아요. 3만 원 좀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자. 네, 3만 원부터는 제가 넘어오면은 분할 매도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부터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도해서 평균 단가 한 3만 3천 원이나 3만 4천 원 정도로 빠져나가시면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3천 원이니까 8천 원 정도 수익이시면은 한 35%, 40% 가까이 수익을 거두시는 거니까 은행이자 40년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됐지 뭘. 돈 남았잖아. 김정수 전문가님 또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주식이 한번 그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면요, 그게 결코 3개월, 1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 MB 정권 때도 4대강 해가지고 진짜 막 몇 년 동안 달렸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잡게 되게 되면은 이게 거의 잠깐 바짝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테마에 의해서만 왔다고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실적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이런 사업 진출할 거다 기대감에 의해서. 근데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시장이 원하는 기대치를 좀 충족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떤 거냐, 한 분기 더 보자. 많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됐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는데 한 분기 더 보자. 근데 이거를 정부 쪽에서도 좀 도와주고 있잖아요. 단가를 매년 이제 2010년도까지 10%씩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창조경제 이 컨텐츠 사업의 어떤 핵심으로 ICT와 관련된 부분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딱 두 개입니다. 규제 완화, 지역 활성화 정책, 여기에 ICT. 그죠? ICT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저는 올해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거를 가치적인 측면, 비싸다, 싸다, 라고 말한다면 비싸다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나 수치를 놓고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자는 관점이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한 3분의 1선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주식을 가지고 다시 매매를 한다면 이 주식을 계속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분기 실적 좋게 나왔지만 한 분기 더 보자. 실적을 충족을 해줬잖아요. 했으니까 더 해줬으면 이제 차익 실현 할 사람들 할 거고, 이제는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해서 한 사람들 매수할 거고. 그럼 저는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고점에서 큰 어떤 박스권을 가지지 죽는 형태의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비중이 20%이신데 그러면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네, 일부도 10% 정도 가져가자. 하고 10%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계속 가져가 보자. 그 나머지 10% 또 매도 반복하고 이런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영구 전문가님은요? 네, 이거는 이 종목은 저희 세대가 차라리 분석을 더 명쾌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왜 하필이면 지금 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만큼 성장하는 산업이 대한민국에 좀 없습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실적인 모든 대기업들, IT든 자동차든 이런 성장이 안 나와요. 연평균 지금 20%, 30% 성장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문화의 변화에서 또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사이에서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예전에는 MP3 플레이어를 들고 다녔거든요. 복사해서 저장을 해서 듣는 거예요. 이제는 스트리밍입니다. 그냥 LTE도 워낙에 빠르니까 데이터 속도가. 그리고 데이터 이제 무제한 그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79 요금제. 그렇죠. 요금제도 무한제니까 스트리머로 그냥 꽂아서 들으면 돼요. 실시간으로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멜론이든 벅스뮤직이라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 달에 자동 결제로 나가는 게 4,000원에서 8,000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경기가 안 좋고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4,000원짜리를 이걸 아끼자 해가지고 이걸 끊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요. 그러니까 4,000원이 자동 결제로 계속 4,500원이 결제가 되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도 이걸 굳이 끊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경기가 이제 활활 타올라가지고 건설이든 이제 모든 전 사업 분야가 다 성장을 하는 그런 화끈한 경기가 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경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결제 한 번 할 거 아싸 기분 좋다 해도 2번, 3번, 4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이 지금 경기가 좀 이제 다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세 분 다 동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좀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저도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시전을 하고, 나중에 조금 밀렸을 때, 그 각도가 좀 완만해졌을 때, 다시 밑에서 좀 받아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그러면 김현 전문님 뭔가? 저는 거의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의견을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카톡을 주로 사용하죠. 사용하는 사람이 1억이고 네이버는 우리나라는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5천만 명. 대부분이 어디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냐면 동남아시아 쪽, 태국이나 이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이 가수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 PC나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비싸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통로가 생겼다는 거죠. 네이버를 통한 어떤 그 라인이라는 통로, 카톡을 통한 통로. 거기서 어떤 음악 사업까지 만약에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쪽에 본격화가 되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모임을 나가가지고 89년생 중국 여자를 봤거든요. 모임 자리에. 노래방을 가잖아요. 한국말은 못하는데 한국 노래는 따라 부르더라고요. 또 특이하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은 못해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 뭐 자막에도 써드렸습니다만 한류 열풍 이거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보니까 로에는 좀 이쪽 세대 진단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정구 전문가님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참 뭔가를 잘못 생각해. 그래요? 이번엔 좀 로에는 정말 의견이 갈리네요. 아니 갈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근데 이쪽 세대가 더 잘한다 못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야. 주식이잖아. 네, 그렇죠. 20대가 주식을 더 잘할 것 같아. 아니면 50대가 잘할 것 같아. 주식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전인데 수익률로 말하는 거지. 왜냐면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게 어떤 식으로 대답이 나야 되면 성향이 틀린 거예요. 나는 좀 주도 섹터 위주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조영구 전문가도 어떤 이런 전체적인 모멘텀이나 기업을 정말 잘 알아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진짜 탁월하거든요. 그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 트렌드를 실생활로 좀 접근하셔서 보는 거고. 그 야정근 전문가님은 약간 좀 비싸게 사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좀 싸게 일단 모든 거는 접근하는 시작이 거. 있는 거예요. 시작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20살, 30살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이 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고 모든 주식도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작에서 사는 게 제일 장땡인 거고 그걸 놓쳤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10살 때 들어가냐 20살 때 들어가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식이 지금 올라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10,000원에서부터 스타팅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3.5 정도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10,000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3,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다가 누군가가 그거를 대받아치기 해서 끌고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10,000원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했던 팀들이 30,000원 정도 되면 거의 100에서 200%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차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적인 말에서 여기서 더 끌고 가고 기간 차이, 시간 차이를 걸게 되면은 자기네 이자 부담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비가. 그래서 그걸 단기적으로 끌어갈 것이냐, 장기로 끌어갈 것이냐 놓고 30,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분명히 얘네들은 작업을 할 거라고요. 박스 작업을. 그때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흔들림이 한번 좀 대받아지게 나오게 되면은 이분은 놀래게 된단 말이에요. 가다 올라 뚝 떨어지는데 그냥 놀래지. 그러면 세 분 의견 뭐 한번 종합해보면 한 약간 더 반등했을 때 30,000원에서 35,000원 사이? 그쪽에서 비중을 조절을 하고 나중에 각도가 좀 완만해지면 이격이 좀 완만해지면 다시 뭐 재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좀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일단 종목을 3만원에서 35,000원에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래서 3만원 아래로 붕괴되나 보세요. 29,000원이. 그럼 붕괴된다면 다시 25,000원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단기 관점은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하고 이제 조영구 전문가는
이 종목을 버리지 말고 이만한 기업 지금 찾기 힘드니까 앞으로 그냥 괜히 후발주들 계속 네. 매수하지 말고 이 주식 가지고 그냥 계속 매도하면서 이렇게 수익 가져가는 게 낫다. 그만큼 이 기업은 문제는 이분이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텐데. 그 부분은 방송을 열심히 보셔야죠, 뭐. 예. 카운슬러에 요청. 예, 카운슬러. 예. 카운슬러, 진단하라 메이데이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12시.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설마 월요일마다 하시는 거 아니죠? 월화수목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날 나오잖아. 아, 맞아요. 조영구 장관님하고 화요일이요? 야정장, 김정선 그럼 이- 장관님. 저는 안 나옵니다. 이 시청자분이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마다 이거 신청하면 골치 아픈데. 전화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 로엔 일단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했고요. 시청자 한 분은 확보했군요. 네, 그러네요. 아, 팬을 예. 한번 확보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수익 구간이셔서 너무 또 축하드리고요, 수익 구간. 일단 또 전문가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독한 종목 진단 이렇게 4분 시청자님의 사연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모처럼 좀 즐거웠습니다. 네. 조영구 전문가님은요? 네,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많이 못하네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세요?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네. 분양이 이렇게 됐어요. 네, 1일만 기억하라 또 축하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독종에서도 에너지 많이 쏟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장구 전문가님은요? 네, 오랜만에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네.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빨리 다들 좋은 세상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진단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독종 또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제2화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게시판에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다양한 의견 저희가 또 받아서 또 다음번 방송 때는 더 나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별일 없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별일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번 주도 사실 저번 달에도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해놓고 그리고 한달 뒤에 맞죠. 잖아요. 네,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드려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해야지. 이게 이 직업이 힘든 직업이라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풀어야지. 또 금요일인데. 아니, 배 나온 거 봐. 이거 안주 많이